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거울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준호는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평, 깔끔한 구조,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이었죠. 그런데 이사 첫날 밤 욕실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1초 늦게 비치는 거였어요. 처음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거울 속 손이 1초 정도 뒤쳐져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봐도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이걸 무섭다고 생각하기보다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이 낡은 건가? 하고 건물주에게 연락했지만 건물주는 새로 설치한 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 친구 준호는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평, 깔끔한 구조,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이었죠. 이사를 오기 전엔 3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드디어 독립한 것 같아 정말 행복했대요.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새 가구를 들이고 벽에 그림을 붙이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사 첫날 밤 욕실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1초 늦게 비치는 거였어요. 처음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거울 속 손이 1초 정도 뒤쳐져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봐도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어요. 거울 속 손도 항상 1초 뒤에 따라왔어요. 마치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요. 준호는 이걸 무섭다고 생각하기보다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이 낡은 건가? 아니면 뭔가 센서가 있는 건가? 하면서 건물주에게 연락했지만 건물주는 새로 설치한 거다고 했습니다. 고급 거울이라고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준호는 그냥 넘어갔어요. 고급 거울이면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네 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일시경 준호가 야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치켜 올렸어요. 거울 속의 손도 1초 뒤에 올라왔어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준호가 손을 내렸어요. 거울 속 손도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잠깐. 거울 속 손이 여전히 들려 있었어요. 준호는 손을 다시 올렸어요. 이번엔 명확하게 올렸어요. 거울 속 손은 이미 올려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는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올렸어요. 거울 속 준호는 손을 내렸어요. 천천히 자신의 의지대로 내렸어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야? 준호가 손을 내렸어요. 거울 속 준호는 손을 올렸어요. 이제 두 준호는 반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거울에 손을 대봤어요. 거울 속 손도 손을 댔어요. 하지만 그 손은 준호의 손과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울 뒤에서 그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준호의 손가락이 거울 위에 있고 거울 속 손가락은 거울 아래에 있었어요. 마치 중력이 반대로 작동하는 거울 속 세상이 있는 것처럼요. 준호는 소름이 끼쳤어요. 욕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 밤 준호는 거울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센서 문제가 있나 보네. 내일 AS 전화해야지 하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이틀 밤을 새서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을 차리라고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준호는 자기 욕실 거울의 이상한 점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봐, 이게 뭐지? 손이 안 따라와. 친구 한 명이 욕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준호는 문 밖에서 봤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거울에서 입을 O 모양으로 벌렸어요.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나왔어요. 뭐야? 맞지? 친구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너 이외의 얼굴이 또 있어. 뭐? 진짜야. 너 뒤에.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 얼굴이 있어. 다른 친구도 들어가 봤어요.
같은 반응이었어요. 모두가 거울 속에 뭔가가 더 있다고 했어요. 준호와 친구들은 긴장했어요. 함께 욕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는 준호의 얼굴이 비쳤어요. 그리고 뭔가가 더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 뒤에 희미하게 다른 얼굴이 떠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마치 거울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먼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거울 속에서 준호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준호가 돌아봤어요.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그 흐릿한 얼굴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준호의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거 혹시 이전 주인인가? 그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곧바로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이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왜 이사를 나갔는지 물었어요. 건물주는 처음엔 말을 꺼리는 듯 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하다가 준호의 표정을 보고는 한참 뒤에 말했어요. 글쎄, 이전 주인은 자살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건물주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3년 전이야. 젊은 남자였는데 한 달 정도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거울을 계속 깨부수고 벽에 뭔가를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욕실에서 발견됐어. 자살이었어. 관리 기록에도 남아있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언제예요? 3년 전. 준호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거울에 뭔가가 비친다고 했대. 자꾸 뭔가가 따라다닌다고. 이상한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고. 결국 거울을 전부 깨부쳤어. 건물주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럼 거울은 나중에 새로 설치했어. 저 고급 거울로. 준호는 또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았어요? 2번. 아니, 그 사람 이후로 또 다른 사람들도? 건물주가 잠깐 생각했어요. 응. 그 이후로 15개월 동안 4명이 살았어. 그런데 모두 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 다들 빨리 나가고 싶어 했거든. 건물주와의 대화 이후 준호의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확인해 봤어요. 욕실 거울뿐만 아니라 화장대 거울, 침실 거울, 거실의 작은 거울,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의 작은 거울까지. 모든 거울에 그 얼굴이 있었어요. 거울마다 조금씩 다른 위치에 서 있었지만 모두 같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첫날은 흐릿한 그림자였어요. 두 번째 날에는 윤곽이 보였어요. 세 번째 날에는 눈이 보였어요. 네 번째 날, 준호는 그 얼굴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의 알 수 있을 지경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 창백한 얼굴. 눈이 텅 비어있는 표정. 그리고 그 얼굴은 항상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각도에서든. 준호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거울을 보기 싫었어요. 준호는 거울을 모두 뒤덮었어요. 수건으로, 신문지로, 검은 테이프로. 모든 거울을 덮었어요. 욕실 거울, 화장대 거울, 침실 거울까지 모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못 보면 그 얼굴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날 밤 3시경, 준호는 깨어났어요. 어떤 소리 때문에? 거울을 다시 치우는 소리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둘 거울들이 덮인 것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불을 켰어요. 모든 거울이 그대로 덮여 있었어요. 뭐야? 불을 껐어요.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의 작은 거울은 이미 벗겨져 있었어요. 거울 위에 신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준호는 현관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침실에서였어요. 준호가 침실로 달려갔어요. 침실 거울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누가 있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소리가 멈췄어요. 그 수건이 떨어졌어요. 준호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그 밤
준호는 거울 없는 거실에 앉아서 새벽을 맞았어요. 아침이 되자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도움을 청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도와줘. 제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거울들이 나를 따라와. 어디를 가든 거울이 있어. 그리고 거울 속에는 뭐? 거울 속에 뭐가 있어? 다른 내가 있어. 그리고 그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경찰을 불러. 일단 집을 나갈 수가 없어. 뭐? 거울들이 문을 막았어. 현관 문 앞에 거울, 방 문 앞에 거울, 욕실 문 앞에도 거울. 모든 거울이 나를 향하고 있어. 전화선 너머로 불규칙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고 있어? 말해봐. 거울들을 치웠어. 하나씩 치웠어. 그런데 뭐야? 새로운 거울이 생겨. 거울을 치우면 거기에 새로운 거울이 있어. 이건 불가능해. 이게 뭐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숨소리가 더 불규칙해졌어요. 경찰을 불러. 지금 바로. 알겠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준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거울이 욕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울들이 벽에 붙어 있고 천장에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거울에는 이제 완전히 선명한 두 개의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하나는 준호와 똑같은 외모이지만 다른 눈을 한 남자. 그 남자는 모든 거울 속에서 준호의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거울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모든 거울이 흔들렸어요. 아니, 거울 속 세상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관이 손을 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은 거울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진짜 준호인지 아니면 거울 속의 준호인지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준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요. 거울 속의 내가 더 진짜 같아.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출된 준호는 거울이 없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입원한 지 일주일 후 준호가 자신의 방에서 사라졌어요. 그가 남긴 메모는 이것이었어요. 나를 찾지 마. 현재까지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의 모든 거울에 준호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거울들은 모두 준호의 아파트에서 온 거울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새로운 거울인데도 거울 속 준호는 3년을 산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순간 거울을 보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세요. 당신의 움직임이 1초 늦게 비친다면 혹은 거울 속에 당신 외에 다른 얼굴이 보인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을 봤나요? 당신 뒤를 확인해 봤나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당신인가요?